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때가 아마 2000년도였을 거예요. 딱 밀레니엄 세대. 저희 아버지 고향은요, 경남 의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또래들은 알겠지만 요즘이랑 또 분위기가 달라서 그 당시 명절 시즌에 서울에서 경남까지 내려가려면 거의 좋기 10시간은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명절에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명절 전날 휴가를 내시고 이렇게 전날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이요, 아빠, 엄마, 저, 형 이렇게 4명이었는데 그 당시 형은 고3이라서 그 지방까지 못 내려갔고 엄마도 형 챙긴다고 그냥 집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저랑 아버지랑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 연휴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한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슬슬 배가 고프시니까 가는 길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고 하셨는데 거기가 완전 깡촌이라 그런지 주변에 있는 식당들, 우리가 이제 지나쳐가는 식당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른 할머니 댁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천히 이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던 길이 시골길이라 그런지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막 가로등도 하나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이 왕복 2차선이었어요. 한참 그렇게 저는 보조석에서 아버지랑 떠들떠들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 저 멀리에서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한밤중에 놀라신 거예요. 도로로 걷는다 쳐도 이렇게 갓길 쪽으로 걸어야지 완전 길 중앙을 차지하고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아니 이 시간에 저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차 안에서 화를 내셨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이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체가 뚜렷해지는데 한복을 입은 긴 머리를 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저도 그 여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전혀 귀신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딱 사람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항상 생활하시면서는 괜찮은데 운전하면서 욱하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시고는 그 여자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위험한데 왜 거기 한복판에 서 있으시냐고, 걸을 거면 갓길로 좀 걸으라고. 그렇게 아빠가 좀 격앙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슬쩍 차 안쪽을 보더니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조석에 앉은 채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여자다 이러면서 주변에 차가 안 오는지 이렇게 차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차를 세워놨던 그 옆에 풀숲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차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랬는데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도 놀라신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아빠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버지가 한 소리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창밖에 손을 내밀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손을 차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니 창문 올리고 바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잣말로 욕을 하시면서 벌벌 떠시더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시 차를 출발시키셨는데 그 가는 와중에 뭔가 방금 전에 봤던 그것들이 다 뭐였을까 싶어가지고 뒤를 보고 싶어서 돌아봤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고 라면이고 뭐고 일단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랑 저랑.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큰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그 당시 할머니 댁에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너무 시끌시끌해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제가. 그런데 거실에서 그 치매 걸리신 아버지의 큰어머니 있죠. 저한테는 큰할머니인 건데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고 막 다그치면서 성질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빨리 소금 들고 오라고,
이렇게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고 소금 가지고 오라 막 이래저래 다그치는 그 목소리가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할머니 치매가 나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가 굵은 소금을 이렇게 주방에서 가지고 오니까 소금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는 아버지 왼손에 막 그 소금을 이렇게 막 비비는 거예요. 때밀듯이. 그리고 나서는 그 소금을 들고 마당에도 뿌리고 계단에도 뿌리고 막 여기저기 뿌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치매가 나은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이 일이 벌써 거의 2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문득 기억난단 말이에요.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24년 전 그 일이. 그래서 그 길을 지나쳐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기억나지? 뭐 이러이러했던 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기억나지. 아주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억이랑 제 기억이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도로에 서 있던 여자한테 막 뭐라고 했을 때 제가 검은 물체가 확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때 아빠가 막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 때 숲속에서 검은 물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빠도 나도 엄청 놀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검은 물체? 이러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왜? 그 검은 물체 튀어나오고 나서 아빠도 막 욕하면서 무섭다고 차 출발시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아빠가 그때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냐면 창문 밖에 손 내밀고 그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뭔가가 내 손에 확 움켜쥐더라니까? 그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문을 내리고 그 여자한테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요런 거 있잖아요. 아이 좀 길 바깥쪽으로 다니셔야지 이러면서 창밖에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제가 뭔가 검은 물체를 본 순간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못 보셨대요. 근데 공교롭게 딱 그때 그 여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였는데 무언가가 아빠의 손을 확 움켜쥐는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걷어들이고 창문 닫고 출발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야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도로 한복판에 한복을 입고 서 있던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제가 봤던 그 숲속에서 튀어나왔던 검은 형체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또 그 큰할머니께서 도대체 그 다음날 아침에 뭘 보셨길래 소금을 갖다 달라고 하고 아버지 왼손에 막 그렇게 빡빡 문질렀는지 아버지도 저도 두 눈에 보인 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스테리이기만 합니다.